여러분, 아주 무서운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 중 한 분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입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맞벌이 가구의 70% 이상이 수입이 끊긴 지 3개월 안에 대출이자를 미납할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맞벌이라는 달콤한 독약. 우리는 맞벌이라는 이름을 안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레버리지의 극대화일 뿐입니다. 혼자 벌 때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비싼 집에 살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2인용 자전거와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필사적으로 페달을 밟아야만 쓰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자전거죠. 한 사람이 지쳐서 발을 떼는 순간 그 자전거는 관성에 의해 잠시 굴러가다 이내 처참하게 꼬꾸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외벌이 리허설은 이 위태로운 자전거에서 내려와 튼튼한 4륜 구동 자동차로 갈아타는 연습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의 맞벌이의 함정. 상원의원이자 파산법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워런은 저서 맞벌이의 함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과거 70년대 외벌이 가정보다 현대의 맞벌이 가정이 파산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맞벌이를 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그 돈을 어디에 쓸까요? 더 좋은 학군, 더 안전한 동네에 집을 사는 데 쏟아붓습니다. 즉, 고정지출의 기준선 자체가 높아져 버린 겁니다. 옛날 외벌이 아빠는 실직하면 외식을 줄이고 옷을 안 사 입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맞벌이 부부는 실직해도 주택담보대출이자와 학원비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미 삶의 수준을 풀소유 상태로 세팅해놨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소득절벽, 육아휴직은 휴식이 아니라 재앙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주거비와 사교육비 비중이 압도적 1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수입은 이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여러분, 육아휴직급여가 월급의 80%라고 광고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월급이 500만 원이었어도 손에 쥐는 돈은 150만 원 남짓입니다. 갑자기 가계 수입의 70%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유동성 쇼크입니다. 국가가 소방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방차는 물탱크가 너무 작습니다. 유럽처럼 월급의 80%를 온전히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벌이 리허설 3단계 매뉴얼. 1단계, 생존 기초대사량 측정하기, The Core Budget.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당장 오늘부터 외벌이 리허설을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집의 생존 기초대사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만약 남편 월급이 400만 원, 아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딱 300만 원만 가지고 한 달을 살아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분류하는 겁니다. 대출 원리금,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이 금액이 만약 300만 원을 넘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경제적 사망 상태에 진입한 겁니다. 수입이 끊기는 순간 바로 파산이라는 뜻이죠. 이 숫자를 직면하는 것부터가 리허설의 시작입니다. 2단계, 고정비라는 이름의 기생충 박멸. 두 번째 단계는 고정비 다이어트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린 고생하니까 이 정도는 써도 돼 라는 보상 심리입니다. 금요일마다 시켜먹는 5만 원짜리 배달 음식, 한 달에 2번도 안 가는 10만 원짜리 피트니스 센터, 혜택도 모른 채 자동 결제되는 각종 OTT와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변형이라고 봅니다. 당장 끊으세요. 외벌이 상태에서는 이런 작은 구멍들이 댐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보험, 지인 부탁으로 가입한 중복보험들,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그 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의 건물만 높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3단계, 보조 수입의 투명 인간화, 머니 매스킹.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허설 기간 동안 남는 보조 수입은 아예 없는 돈이라고 치십시오. 이 돈을 별도의 계좌에 격리하고 절대 비밀번호를 누르지 마세요. 이 돈은 비상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미래를 사는 자본금입니다. 이 돈이 쌓여서 1년치 생활비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당당하게 NO! 라고 말할 수 있는 FU머니를 갖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게 우리가 리허설을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궁상맞게 아끼며 사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건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타격에도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벌이 리허설은 여러분의 삶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6개월만 눈 딱 감고 해보십시오. 통장에 쌓이는 잔고보다 더 큰 수확은 우리 둘 중 한 명이 쉬어도 우리 가족은 끄떡 없구나 라는 안도감입니다. 그 안도감이 있을 때 비로소 부부 사이에 불필요한 짜증도 사라지고 아이에게도 여유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경제 위기는 예고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허설을 마친 배우는 무대 위에서 어떤 실수가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공연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은 준비된 주연 배우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휘둘리는 엑스트라입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계 경제에 작은 경종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와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그 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겁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배우자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외벌이 리허설 도전기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쉽게 읽는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